안녕하세요. KS 용인 부모교육 강사 이지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선생님들이 교육을 마치시고 그 학습자분들이 학습 동아리 형성을 희망하시거나 혹은 독려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학습 동아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소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선생님들께서 학습 동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저희가 살펴볼 내용을 보겠는데요. 우선 학습 동아리의 개념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학습 동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동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역할과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동아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운영 원리, 마지막으로 학습 동아리 성장 모형 설명을 끝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학습 동아리 개념 부분인데요. 학습 동아리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같은 주제에 관심 있는 성인들이 모여 공부하는 소모임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자면 일정 인원 이상의 성인 학습자들이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학습하고 또 토론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누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는 단체가 학습 동아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습 동아리 구성 요소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공통 주제를 보면 여기서 공통 주제라는 건 그 동아리 회원들 간의 공통된 관심사,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 또 나아가서는 그 동아리 향후 방향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모인 이유가 되겠죠. 또 이 동아리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했던 동아리를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하자면 2008년도에 저희 용인 선생님들이 어린이 부가트 지도자 과정이라는 과목을 이수했었어요. 그때 공부를 마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좀 더 쉽고 그리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만들기를 통해서 거꾸로 책 읽기에 대한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끌어내고도 싶었고 또 책을 만들고 접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이끌어내고 싶은 바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들의 바람을 토대로 저희가 2009년도에 어린이 그 부가트 연구 동아리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부가트 동아리 이름도 아이들의 그런 무한한 꿈과 상상력을 담겠다는 포부로 큰 강물을 담는 그릇이란 뜻의 가람 휘로 정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저희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 이런 이상 이런 것들이 공통 주제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호작용은 회원들 간의 공적 사적 네트워킹을 의미합니다. 저희 부가트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 정도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나머지는 카페를 통해서 활동했었는데요. 그 오프라인 모임 때는 그동안 새로운 형태의 책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책을 만들어 보는 이런 실습 형태로 유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는 주로 회원들 간의 어떤 소식이거나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뭐 책 선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동안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서 나왔던 수업 자료들이나 어떤 결과물 이러한 것들을 올리면서 서로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공통 주제를 가지고 그 회원분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활동하는 이러한 과정을 상호작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 부분입니다. 실천 부분은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저희 선생님들께서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만든 어떤 수업 자료물이나 혹은 지도안 이런 결과물 같은 것도 해당이 되지만 그것들을 툴로 이용해서 어떤 봉사하는 경험 또는 지역사회에 또 참여하는 기회 이러한 것들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부가트 동아리에서도요. 여러 행사 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평생학습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년 10월에 용인시 평생학습 축제에 참여를 해서 그때 부스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 부스 안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그동안 만드셨던 책을 전시하기도 하고 또는 방문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부스 운영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았어요. 준비하는 과정도 매우 까다롭곤 했지만 분명 우리끼리서 뭔가 공부를 하고 나누는 거하고는 뭔가 달랐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놓지 않았던 게 지역사회 봉사였습니다. 용인시에 가시면 푸른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푸른학교는 뭐냐면 그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부가트를 주제로 아이들에게 봉사를 하셨던 거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사례는 전에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작은 학교에서 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물론 지금 많이 커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 수가 굉장히 작은 분교였어요. 워낙 시골에 있고 아이들 수가 적다 보니까 방과 후 때 외부 선생님이 오시는 건 사실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의 바람은 있었고 해서 저희 학부모님들이 서로 하실 수 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품앗이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부가트를 가지고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 4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작고 그리고 이제 교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학년 전체를 한 반에 놓고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됐었어요. 사실 정말 쉽지 않았죠. 근데 진행하면서 그 쪼무레기 같은 손으로 그 책을 만들고 언니 오빠한테 경청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도 느꼈고요. 또 아이들이 다음 학년 올라가면서 선생님 부가트 수업을 또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남모를 뿌듯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런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런 기억들, 이런 경험들이 동아리 구성 요소에서 실천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습하는 그 과정 자체가 성과가 되는 학습 동아리 성격상 꼭 이런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동아리를 결성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러한 저희가 봉사를 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동기를 부여받고 또 다른 비전도 품어보고 그리고 작지만 내가 이 사회에서 정말 조금은 중요한 역할을 하나 보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과 뿌듯함이 제가 동아리를 계속해서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지속하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습 동아리 구성원의 역할입니다. 선생님들 학습 동아리 결성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이름을 정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그 구성원들을 뽑는 일인데요. 이때 구성원을 뽑을 때 우리가 흔히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금희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이 이금희 분은 그 모임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그 동아리 내 작거나 큰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대표의 자격으로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금희 분을 도와서 그 원활한 동아리 운영을 위해 안팎으로 살림을 챙기시는 분이 바로 도우미 분입니다. 아마 선생님들은 부회장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역할은 매차시 있는 토론의 주제를 정하기도 하고요. 또는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라 그 원만한 동아리 분위기를 위해서 회원들 간의 친교 준비를 하는 역할도 담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총무님이 계십니다. 어떤 동아리는 총무가 가장 실세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만큼 총무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아시다시피 총무님은 그 동아리의 살림을 맡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매차시에 필요한 어떤 수업 자료라든가 혹은 차, 음료로 이런 걸 준비하는 작업을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큰 행사가 있을 땐 그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또 집행하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회원 부분입니다. 선생님도 언뜻 생각하실 땐 그 회원들은 아무 맡은 직책이 없으니까 가장 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원분들은 이 동아리 주인은 나다라는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때 동아리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학습 동아리 구성원은 어느 분 하나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 말할 수도 없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맡은 역할에만 충실하는 것보단 한 1년이나 2년을 주기로 돌아가면서 그 각각의 역할에 있는 중요함과 필요성을 느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학습 동아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운영 원칙, 즉 운영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등과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이 말씀은 교수자의 지나친 개입이나 또는 권위적인 태도를 경계하는 의미로서 그 구성원들 간의 동등한 참여를 뜻합니다. 즉, 선생과 학생이 따로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모두가 선생인 동시에 학습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운영과 목표 설정 자율성 원칙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동아리의 목표는 구성원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또 동아리 운영 역시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학습 자료 준비 원칙입니다. 모든 학습은 사전에 철저히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동아리를 운영하다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선생님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연속성과 계획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교육 활동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협동과 동료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학습 구성원 전부의 어떤 자발적인 협조와 그리고 따뜻한 동료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 구성원들 전부는 어떤 경쟁자가 아니고 함께 학습하고 공동 작업하는 그런 협력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변화와 행동의 원칙입니다. 그 학습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학습은 학습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행동으로 이끌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전 학습 그 동아리 구성 요소 중에 지역사회 봉사와 연계한 실천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적극적 참여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학습 동아리가 있다고 해도 동아리 회원들 간의 참여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동아리 인원을 5명에서 15명 정도로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운영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건 어떤 한 부분의 결손이 생기면 학습 동아리가 잘 운영되기에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학습 동아리 성장 모형을 끝으로 이번 시간을 마칠까 하는데요. 학습 동아리 성장 모형은 총 5단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만남의 장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동아리의 원대한 포부나 혹은 큰 가치,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그 동아리가 즐거운 분위기로 형성될 수 있도록 목표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왠지 좋고 또 편안하고 그래서 나를 더 많이 이해해 주는 것 같고 해서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싶은 것,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동아리 분위기를 굉장히 즐겁게 형성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나면 배움의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 회원들 간에 숨겨져 있던 알려지지 않았던 잠재 능력을 발굴해서 더욱더 동아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독려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배움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성장의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개개인의 어떤 그 능력을 전문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과정 연계와 다양한 워크숍 등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의 능력을 전문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개개인과 동아리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이제부터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개발되고 전문화된 능력을 발휘해서 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통해서 새롭게 동기를 부여받고 또는 지속적인 학습으로의 어떤 동기를 받기도 하고 또 그 봉사를 통해서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눔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는 보람의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람의 장부터는 이제 지속적인 학습과 지역사회 참여가 가능한 장인데요. 이제 든든한 어떤 그런 지역사회와 같이 가는 든든한 협력자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린 이런 5가지 장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동아리 성장 모형 발달 단계입니다. 그러나 모든 동아리가 이러한 형태로 다 성장하는 건 아니고요. 또 그러기도 사실 쉽지 않고요. 어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 사람의 그 오너의 지나친 그런 오너십으로 인해서 동아리가 처음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중간에 와해되거나 해체돼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동아리의 입금이 도움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독선을 지향하고 학습 동아리 운영 원리를 늘 숙지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요, 그 동아리 내의 지나친 파벌로 인해서 그런 전체적인 소통에 단절이 오는 경우입니다. 우리 아무래도 그 학습자들이 저희 성인 여성들이고 좀 섬세하다 보니까 학습하는 과정이나 또는 관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더 나랑 코드가 맞고 좀 더 나랑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소그룹을 결성하는 거죠. 문제는 이 소그룹 자체가 아니고 이 소그룹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소통에 어떤 오해가 생기거나 혹은 그런 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동아리를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가트 동아리도 결성이 되고 한 1년쯤 지나서 비슷한 상황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지도 선생님 도움으로 해결책을 찾았던 건 뭐냐면 다른 동아리와의 연계였습니다. 그래서 용인 지교연만의 동아리가 아니라 전국 단위 부가트 동아리를 연합하는 거죠. 물론 그때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다 모집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2-3 지역 연계하는 게 다였지만 그래도 저희 동아리 분위기를 굉장히 쇄신하고 전환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우리가 이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닥친 어떤 위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동아리 회원들 간의 결속력과 지속적인 참여가 있으면 충분히 의논해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 다 이제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흐뭇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예, 언남초 학부모님들로 구성된 역사 동아리입니다. 이 역사 동아리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동아리인데 이분들의 동아리가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그 전에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몇 번 만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동아리 결성하겠다고 뜻을 두신 건 이번 학수고대 학습 동아리 수업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바로 동아리를 결성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하나 제가 굉장히 감사했던 부분은 그전에는 아이들을 어떤 학습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에 참여하셨다면 이번에는 본인들 자신을 위해서 동아리를 결성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셨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감사했고요. 저 또한 이 동아리가 아직은 시작이지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또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번 과정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 전에 제가 생각했던 어떤 지도자의 역할은 제가 강의하게 되는 그 수업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멋지게 수업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 내 역할은 사실은 거기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제가 수업을 한 또는 그 학습자분들이 거기서 새로운 배움을 또 요구하고 또 아니면 거기서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창출하고자 노력을 하실 때 제가 그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물론 저희 케이스 선생님들은 이미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저처럼 혹시 그런 생각이 없으셨던 선생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사고의 전환이 있으시다면 준비한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